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존에 이제 DSP 튜닝을 상당히 많이 한 편인데 그 측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촬영을 했던 적이 없어요. 요즘 이제 보통 일반 유저들도 사운드 튜닝을 또 많이 하고 DSP 프로그램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를 제가 하는 방식대로 물론 이제 다른 곳들하고는 다 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하는 방식을 일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사용하는 차량은 이제 샵에서 데모카로도 사용을 하고 손님 대차로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오피어스 차량이고요. 구성된 시스템은 일반 프로세서 따로 앰프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최소화,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하이파이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하이파이 쪽에서는 이것저것 앰프 장비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반인들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하시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금액,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모스코니에서 나오는 90.8이라는 90.8 DSP라는 이제 일체형 프로세서, 앰프는 90W 8채널,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DSP 기능도 총 8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제품에 별도의 이제 서브우퍼만 12인치 두 조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D클래스 앰프로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해놨고요. 메인 소스로는 요즘 이제 블루투스 사용을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LDAC 지원되는 블루투스 5.0 기반의 이제 모듈 하나를 프로세서의 외부 입력으로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시스템을 그냥 스마트폰이 됐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AW45 모델인가 A45 모델인가 그 일반 포터블 가격대도 한 30-40만 원대 하는 이제 보편적인 유닛으로 시스템을 꾸며봤습니다. 프론트에는 모스코니가 글라덴에서 나오는 이제 제로 시리즈 가장 아래급이죠. 멀티 드라이버에서는 그 제품으로 프론트 3웨이는 구성을 해놨고요. 이거를 전체 코스별로,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세팅하면서 궁금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미처 체크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스템 소개는 간단히 끝내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차량 내에 들어가서 주파수 대역감 밸런스라고 해서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그리고 서브우퍼, 이거를 소리를 주파수 대역만으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물론 이상적인 포인트는 A필러 정도, 유닛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운전석 A필러 기둥 정도의 내 시선 높이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이제 주파수 대역만으로 대역하고 전체적인 레벨만으로 소리를 한쪽으로 모아 볼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과정을 꼭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전체적인 위상이라든지 타임 얼라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RTA 이퀄라이징 하는 방식,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청음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주파수 대역별 밸런스를 잡을 건데요. 주파수 대역별 밸런스 잡을 때는 자기가 누구나가 그렇지만 좋아하는 음악에 이제 레퍼런스 곡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이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특정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곡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김광석이나 아니면 린이나 알리처럼 보컬이 이제 조금 독특한, 그리고 중역부터 고역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가수, 외국 가수로 따지면 이제 클레오 마를로를 예전에는 많이 이제 듣고 레퍼런스 삼았는데, 요즘에 이제 편하게 김광석이나 알리, 린, 이 보컬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런 가수들로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대역별 밸런스를 잡는 거는 스피커는 분명히 여기에도 있고, 여기 미드우퍼는 바닥에 있어요. 서브우퍼는 뒤쪽에 트렁크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주파수 대역만으로 대역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미드우퍼를 맨 처음에 잡아서 미드우퍼를 대시보드 위쪽으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미드우퍼와 미드레인지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처럼 들리게끔, 물론 이제 레벨에 관련된 부분은 위아래 부분도 있지만 좌우로 왼쪽에 하나의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을 한쪽으로 올리든지 낮추든지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면서 최대한 한 포인트에서 나는 쪽이 있어요. 그렇게 잡고 그 미드레인지까지 맞춰졌을 때 트윗을 다시 그 위에다 올려서 중심축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레벨을 조금 잡아 줄여가면서 이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컬을 가급적이면은 한 축에서 나게 저역에 울림, 물론 한 부분에서 저역, 중역, 고역 이렇게 한 포인트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처음에 그렇게 잡게 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략 한쪽에다 소리 펼쳐 놓는데 대략 6개월 정도 거의 매일 연습해서 그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 대역만으로 그만큼을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정해 놓고 하실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측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소리를 만드는데 어떤 게 정답이다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처음에 대역별 밸런스거든요. 대역별 밸런스를 먼저 제대로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측정 장비를 통한 계측을 대략 한 5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시스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청음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운전자 포지션에 앉아서 이제 청음을 했을 때 무대가 오른쪽으로, 소리의 뭐 스테이지 이미징이라고도 하는데, 소리가 차에서는 보통 꾸미는 게 내 보는 시선 정면이면 좋겠지만은 전면으로 놨을 때는 오른쪽 무대와 왼쪽 무대 넓이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조수석 무대를 넓히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운전석 거를 왼쪽 백밀러까지 보내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보냈을 때 무대가 판판하게 일자로 모든 악기들이 펼쳐진다면 참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부분 핸들 근처나 요 근처에 왔을 때 무대가 일자로 되질 않고 뭐 에로우 효과라든지 레인보우 효과처럼 이렇게 활처럼 휜다든지 무대가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레벨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왼쪽 무대를 왼쪽 이제 백밀러 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부분, 저도 이제 뭐 세팅 제가 완벽하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 조금씩 노력해서 가다듬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신들의 노력으로 찾아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 주파수 대역 밸런스를 최소한 일자, 이제 종적인 부분이나 횡적인 부분, 그래서 10자를 해서 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조금 나머지 측정을 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제가 듣는 곡들로 대역별 밸런스를 한번 잡아볼 테고요. 그걸 잡은 다음에 그거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측정을 측정 과정까지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운전석 채널만 가지고 전체적인 뭐 주파수 대역별 밸런스는 잡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주파수 세팅은 뭐 유닛별로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 도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 400Hz에서 600Hz 3웨이 구성을 할 때 400에서 600에 반드시 딥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어 잉클 작업이라든지 배풀 작업이라든지 그런 인스톨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생각이 좀 단순해서 그런지 뭐 애초에 그쪽에 문제가 된다면은 크로스오버 설정을, 미드우퍼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80Hz에서 400Hz로 400Hz 밴드 패스를 쓰고 400부터 이제 600 사이로 뭐 미드레인지랑 맞춰가면서 자연스러운 대역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았을 경우는 그래도 400에서 600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쪽 근처에다 크로스오버를 설정을 했을 경우는 그래도 도어 미드 우퍼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는 미드 레인지 fs 값이 뭐 한 200-300Hz까지 나오는, 이제 fs 값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보통 300이다 그러면 600에서 700 정도 이제 하이패스를 잡아버리면 되니까요. 미드는 400부터 시작해서 한 600 사이까지 올려가면서 잡고, 그 다음에 내가 미드 베이스를 조금 강력하게 쓰고 전체적인 베이스 양감을 높이고 싶다 하면은 400에서 600 정도로 향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보컬의 뭐 중역의 두툼함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 800부터 쭉 내려서 한 600, 뭐 유닛이 받침이 된다면 대략 한 400Hz까지도 뭐 내려서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닛은 이제 글라덴 제품으로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트윗다는 뭐 제가 듣는 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카마노쿠스틱의 세라믹 트윗으로 뭐 작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놔서 뭐 주파수 대역은 FS 값은 조금 넉넉하긴 한데, 기존 웬만한 유닛들은 트윗은 뭐 3.78, 물론 이제 유닛이 조금 등급이 된다면은 뭐 3kg 초반까지도 내려도 되는데, 보통 3웨이 같은 경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고역을 찾으려면은 4kg 정도 선에서 위아래로 올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드레인지 영향이 좋다 그렇다면은 트윗은 뭐 4.5에서 5kg 초반까지도 사용을 하고요. 보통 나는 보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3kg 뭐 3.5 정도까지도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유닛별로,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서 쓸 때는 각 유닛별 FS 값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닛의 이제 재질별 특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크로스오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뭐 100Hz씩 아니면은 50Hz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은 두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튜닝을 한다는 전제는 유닛도 받침이 돼야 되지만, 50Hz, 100Hz씩 뭐 트윈 미드레인지를 만졌을 때 소리 변화를 튜닝하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느낀다 하면은 유닛은 무조건적으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쓰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유닛에 보통 뭐 트윗 같은 경우다 그러면 대략 4km 선 그 근처에다 놓고 튜닝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매니아분들도 뭐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이라면 듣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향을 잘 잡아가실 수 있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주변 뭐 최소한 측정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세팅 전문으로 하는 샵에서 소리의 기본 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 우선은 크로스오버는 가급적 건들지 마시고 레벨로 뭐 고역을 조금 더 세게, 중역을 조금 더 세게, 약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톤을 찾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주파수까지 손을 대고, 물론 이제 웬만한 측정 장비 동원해서 하는 데들은요, 저도 그렇지만은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약간은 수정을 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의 위상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요.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만진 것 같은데, 대역별 밸런스 잡아놨으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조수석까지 다 틀을 필요는 없고 운전석 기준으로만 해서 한 포인트를 잡고, 조수석도 우선은 크로스오버 대역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나머지 이따가 이제 조금 의 영상 또 찍을 텐데, 그때는 주파수 대역별을 아주 뭐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는 소리 나오는 성향 자체가 좀 다릅니다. 미드우퍼 같은 경우도 미드우퍼에서 똑같이 뭐 80에서 한 500Hz까지 재생을 한다고 보면은 왼쪽 오른쪽 주파수 곡선이 운전석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파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따가 들려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석만 가지고 소리를 A필러 지금 이 정도 선에다가 모아놨고, 높이는 내 시선 높이 이 정도로 잡아놨어요. 시선 높이에다 뭐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뭐 서브우퍼까지 소리가 한쪽으로 모여서 나가게끔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양희은 씨의 임진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석만 켜놓은 상태예요.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하나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예, 지금은 이제 운전석만 틀은 상태로 재생을 했고요. 운전석에서 이 정도 톤이 나오면 나중에라도 뭐 조수석까지 합쳤을 때 소리는 물론 이제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주파수 파형 곡선도 틀리고 반응도 틀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를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운전석 미드우퍼, 조수석 미드우퍼 다 지금은 이제 레벨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동일한 곡을 한번 이미징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은 왼쪽 오른쪽 좌우측은 동일하게 잡아놨고요. 위상도 왼쪽 오른쪽은 그냥 위상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어 흘러내리고 우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마른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었나 협동벌 이삭하나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L 채널, R 채널 이렇게 전체적인 레벨을 뭐 동일하게 놓은 상태다 보니까 소리의 이제 포커스, 이미징에 관련해서는 뭐 센터 이미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징은 좀 넓게 잡혀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전석에서 다가오는 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값이나 뭐 위상 같은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력 레벨로만 해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리가 먼저 나와서 이미징이 센터 이미지 이쪽 정센터가 아닌 요만큼까지는 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고 무대 중심은 뭐 베이스는 보컬이나 그 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른쪽 고역으로 갈수록 살짝 떨어져서 나는 느낌. 형태는 뭐 스테이지가 일자로 펼쳐진 느낌보다도 지금은 레벨이 이쪽은 좀 올라와서 여기 중앙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좀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타임값이나 이런 걸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측에 이퀄라이징을 해서 잡든지 아니면은 좌우측 레벨로 무대를 뭐 측정 끝난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미세 조정을 다시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대역 밸런스 잡는 거는 지금까지 해서 이제 완료를 한 상태고 조수석까지도 귀로 잡는다면 좋겠지만은 애석하게도 운전석만 하는 이유는 운전석 하나는 한쪽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기억을 하고 조수석 소리를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면서 왼쪽 오른쪽 소리를 균일하게 맞춘다.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하느니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측정 장비 동원해서 좌우측 소리를 실제로 수음되는 거 기준으로 이제 측정 장비에 수음되는 거 기준으로 좌우를 동일하게 맞춰서 센터 이미징을 잡는 편인데 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뭐 세팅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결과 그거는 이제 사실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런 부분보다도 자기가 튜닝하시는 분이 조금 더 수월한 방법 그리고 여러 대를 했을 경우 얻어지는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분 나름대로 잘 잡아가는 거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편한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뭐 청감상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최소한 객관성이 50% 정도는 유지되게 그 상태에서 나머지 50%를 처음에 대역별 밸런스 잡는 거를 뭐 한 25%에서 30%, 그 다음에
측정 장비를 동원한 걸 50%, 나머지 청음하면서 보정하는 거를 대략 30% 정도, 30%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옵니다. 대신에 내가 듣는, 내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음악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뭐 최소한 세팅 전에 뭐 조그만 이어셋 같은 경우 그렇고, 헤드셋 조금 오픈형 타입의 헤드셋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정도 톤에 이 정도 목소리, 이 정도 목소리가 자연스럽다, 내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다, 그런 기준을 잡고 그 기준 따라가시면 조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측정 정비를 마쳤고요. 헤드레스트에 보통 운전자의 이제 귀 높이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를 세팅을 하고, 이제 나와서 클리어 포켓, 지금처럼 이제 클리어 포켓을 실행을 시켜 놓고 나머지 모스코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할 거는 잠시 후에 우선 제일 먼저 타임 얼라이먼트부터 측정을 할 건데요. 타임 얼라이먼트 측정이 끝나면서 저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타임 얼라이먼트를 과연 창문 열어놓고 반사원 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했을 때 타임값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닫아놓고 했을 때 타임값, 반사파가 어떻게, 타임값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타임값 측정 시에는 이제 서브우퍼만 틀어놓고, 보통 서브우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그거 각각의 이제 시간차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서브우퍼 한번 틀고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우퍼를 기준으로 해서 타임값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정의상 여기상을 한번 뒤집어 주게 되면은 다른 측정 장비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가 정의상이라고 보는데, 클리어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파형을 이제 정의상으로 보고, 두 개를 서브 우퍼 같은 경우도 극성을 바꿔서 정의상 여기상을 한번 줘봤을 때 파형이 올라가는 부분 반대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두 부분이 결합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서브우퍼 시작이라고 이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서브우퍼는 뮤트를 시키고 오른쪽 미드우퍼 거리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거리 같은 경우는 5.28ms 정도가 나오는데, 헬릭스나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프로세서가 신형이냐 구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신호를, 정상적인 파형 딜레이 값을 입력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모스코니 원 시리즈,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원 시리즈에서는 5.28 그대로 입력을 했더니 약간의 몇 밀리세컨드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정확히 서브우퍼의 시작과 미드우퍼의 시작이 같게끔,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면은 시간 정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 미드우퍼는 됐고, 이제 운전석 미드우퍼 측정을 하겠습니다. 파형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정의상이 맞고요.
거리 편차는 6.65ms.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낮춰서 맞추겠습니다. 네, 맞았죠? 이제 조수석 미드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미드레인지 7.14. 다음은 운전석 트위터, 조수석 트위터요. 트윗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폭이 좁다 보니까 이게 정의상인지 여기상인지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여기상,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해요. 쉽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까지 영상으로 뭐 오픈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육안으로도 확대해서 보면은 확인은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전석은 정확히,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정확히 떨어졌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석 트윗 측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운전석 투입까지 전체적인 타임 얼라이먼트는 다 측정을 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운전석, 조수석, 뭐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위상 측정이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위상 측정한 거, 아니면 타임값 측정한 거, 그거는 데이터를 저장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석, 조수석, 서브포부터 위상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서브워퍼의 위상값이고요. 여기 보통은 이제 운전석,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운전석 미드 우퍼, 그 다음에 조수석 미드 우퍼 다시 한번 측정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운전석 미드 우퍼, 운전석 미드 레인지 측정해서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석 미드 레인지,
조수석 미드레인지 하면은 참 이상적으로 참 좋긴 한데, 보통 이제 측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30분 내외 정도로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좌우측을 독립 이상도 잡고 여러 가지로 잡는데, 그렇게 왼쪽 오른쪽을 전체적으로 다 잡고 좌우를 비교하고 위아래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까지 위상 정렬을 하게 되면은 측정 시간만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일반 유저들 거 세팅을 할 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기본 이제 뭐 장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 때는 운전석, 조수석, 미드우퍼를 하나의 위상, 2개를 틀었을 때 이제 중간 지점이 되는 그 위상을 놓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 미드우퍼, 조수석 미드우퍼 측정, 그거에 하나의 값을 알고, 그거 기준으로 운전석 미드레인지, 조수석 미드레인지를 동시에 이제 켜서 그 부분의 위상을 확인하고, 뭐 트윗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총 한 서너 번 측정을 하고,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위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 한 옥타브 아래, 두 옥타브, 아니 뭐 한 옥타브 아래, 한 옥타브 위,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위상 정렬시키는 방식으로, 그랬을 경우가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위상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정도는 파형들이 다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정렬을 해준다면 결과물은 뭐 위상 정렬을 한다는 게 스피커 여러 개 펼쳐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움 많이 됩니다. 이제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자, 요 파형을 보면요, 요 선은 서브우퍼, 요 선은 미드우퍼예요. 미드우퍼를 일단은 봐야 될 거는 여기 운전석과 서브우퍼의 간격하고 미드우퍼의 간격이 넓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격을 좁히는 거는 슬로프로 보통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보통 이제 6dB에서 12dB, 12dB에서 18dB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간격도 조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얘의 각도하고 얘의 각도가 지금은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반드시 붙어서 나야 돼요. 그래야 스피커가 하나에서 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위상을 일치시킨다는 건데, 그 부분 이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브우퍼를 그대로 놓고 미드우퍼를 만져도 되고요. 미드우퍼를 놓고 서브우퍼를 만져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조절할 수 있는 게 6dB 단위로 슬로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24dB,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dB, 36dB, 48dB까지 뭐 그렇게까지도 슬로프가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24dB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튜닝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도 어느 정도 미드우퍼, 서브우퍼를 살짝 만져서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잡아놨어요. 이게 이제 미드우퍼하고 서브우퍼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위상 일치했다 할 때 보는 거니까, 일단은 미드우퍼하고 서브우퍼는 했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미드우퍼하고 미드레인지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의 미드레인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약간만 수정해서 파형을 최대한 균일하게, 그 다음에 피크점을 맞추는 쪽으로. 근데 거의 쉽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건 잠깐 측정해서 다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미드우퍼와 미드레인지도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크로스오버 대역 근처, 그러니까 대략 600에서 700 구간, 이 부분은 최대한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드레인지와 트윗을 측정하겠습니다. 미드레인지하고 트윗도 대략적으로 일치를 시켰어요. 이제 다음은 RTA 측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타임값 측정 시 창문 열었을 때하고 닫았을 때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측정해 보니까
창문 열었을 때 닫았을 때는 타임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RTA 측정을 하는 거고요. RTA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영상에서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 이제 딥이 생기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통상적으로 분짝 작업, 도어 작업을 안 했을 경우는 이제 160Hz에서 200Hz 구간이 특정 구간 딥이 생기고, 보통 웬만한 차량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부분은 400에서 600Hz, 뭐 그건 도어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에 지금처럼 이제 딥이 생기고, RTA를 뭐 이퀄라이징을 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퀄라이징보다도 아까 주파수 대역을 어느 정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크로스오버 대역을 조금 이동을 시켜서 위상은 맞아 대략적으로 맞춘 것이지 위상을 정확하게 맞춘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딥들을 어느 정도 잘 제어하고, 이렇게 보통 기준 음압은 80dB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낮게 설정이 돼 있고, 기준 음압을 80dB로 정도 해가지고 보통은 놓고 봤을 때 서브우퍼가 80dB가 나왔다 그러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는 65dB 정도, 대략 15dB 정도 차이가 나게, 그리고 전체적인 곡선의 느낌은 일자가 아니라 보통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2km 대역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2km에서 이제 2km부터는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보통 이런 형식의 파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 독립도 독립이지만 전체적인 레벨링을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곡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RTA는 살짝 주파수 대역도 만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측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좌우측을 틀었을 때 측정값이고,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 서브우퍼, 미드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트윗의 레벨링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도 계단형이긴 한데 약간은 들쭉날쭉하긴 한데 어느 정도 선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껏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또 일치하는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최초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요 색상은 운전석만 측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요 색깔은 조수석만 나타냈을 때예요. 이제 다시 한번 레벨링해서 어느 정도 볼륨 레벨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도 살짝 해서 최대한 운전석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요 색상, 화이트 색상은 조수석, 요거는 운전석, 그 다음에 요거는 최초의 좌우측을 측정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약간의 이퀄라이징을 하고 양쪽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파형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위상이나 그런 게 맞게 되면은 L 채널, R 채널을 합쳤을 때 그대로 위상 간섭 없이 그대로 켜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내려간 대역은 한 3km에서 3.5km 정도 조금 살짝 주저앉은 것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좌우측에서 뭐 혹시라도 미스났을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살짝 만지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애초에 처음에 이제 다 측정을 했을 때 좌우측 평균값, 물론 이제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의 레벨값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올려놓은 상태긴 했는데 레벨을 수정을 하면서 약간의 부분 이퀄라이징, 그리고 제가 L 채널, R 채널을 독립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소리를 이퀄라이징 파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L 채널, R 채널, 뭐 보통은 운전석보다는 조수석 쪽 소리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운전석에 앉아 있을 경우는 스피커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운전석 미드우퍼 같은 경우도 나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내 다리에 걸려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가장 큰 거는 나를 바라보질 않기 때문에 옆으로만 지나가는 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되어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유저들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기준, 잘 나오는 그 기준으로 운전석을 이퀄라이징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얻어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퀄라이징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파형이 올곧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좀 안 난다 하더라도 운전석 나오는 파형, 뭐 특히 굉장히 심하게 파여 있는 뭐 400Hz, 500Hz 돼요. 그 부분 딥 생긴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패스를 시키고요. 운전석 안 나는 거, 잘 안 나는 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을 전체적으로 맞춰줬을 때 지금까지 아마 측정은 몇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질 않고, 그래도 어느 한 포인트에 잡혀서 어느 정도의 정의감도 쉽게 표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나오는 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을 조금 내리는 쪽이고, 뭐 특정 부분의 풍성함도 있겠지만은 이미징이, 보컬이 한 곳에서 나야 되는데 내 시선 높이에 센터 쪽에서 나야 되는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흘러내리는 게 사실 위상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역 밸런스를 좀 잘못 잡았을 경우 보컬이 한 뼘 이내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극히 제가 하는 튜닝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측정 장비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는 순서들, 그런 거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매뉴얼화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97년 8년도부터 취미 생활을 해서 2003년도에 샵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무도 세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 분이 없기 때문에 샵 하면서, 그리고 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처럼 직업도 직업이지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꽤 많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얻은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물론 중간중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들 몇 가지는 그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요 정도 선만 잘 지켜서 측정해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은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RTA도 실제로 이제 RTA를 뭐 이퀄라이징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까 측정한 값에서 사실 특정 대역을 건드렸다기보다는 중간에 한 부분을 위상을 반전을 줬습니다. 반전을 줘서 딥을 잡은 거라서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를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신 분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한번 RTA 상으로도 어느 정도 심각한 딥이 있다, 크로스오버 대역 근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위상은 아까 측정해가지고 분명히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서 위상을 정리를 한 거지, 그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위에 아래 그 크로스오버 되는 그 부분에서 위상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위상 반전을 시킨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RTA 운영까지 어느 정도 해서 평탄화를 시켜놓은 건데, 지금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저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측정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세팅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은 됐을 거라고 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유저들도 요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측정까지는 끝났고요. 마지막 실차 타서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좋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들을 만한 소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클리어 포켓 같은 경우는 이게 타임값이 아까는 고정이다라고 했는데 딱히 고정값은 아니고 한쪽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를 고정으로 놓고 조수석 값을 일부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조수석에 이거를 한 축으로 놓고 그 축을 옮겨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센터 이미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센터를 어느 정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약간 미세하게 무대에서 실제로 청음상 무대가 반듯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마지막 이퀄라이징이라기보다는 레벨링이죠. 왼쪽 오른쪽의 레벨링은 약간은 손을 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일단은 측정 과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측정 장비들, 뭐 전체 사용된 장비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체형 모스코니 90.8 DSP라는 원 시리즈의 제품, 앰프 프로세서 일체형 제품이고요. 우퍼는 뭐 피델리티에서 나오는 D 클래스 우퍼 전용 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우퍼는 글라덴 RXX 슬림 모델이라고 뭐 마운팅 뎁스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우퍼예요. 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유저들도 그렇고 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야 시스템 한없이 올라가지만 일반 시스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요. 이 정도로 제품은 뭐 이거로도 어느 정도 소리 측정이나 그런 거를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소리 나온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측정을 한 거고요. 측정 방식은 대략적으로 뭐 오늘 진행된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가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청음을 하면서 소리 어색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들었던 양현의 임진강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측정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우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낡은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서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불보리를 캐건만
좀 전에 이제 처음 해보고 나니까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느낌이나 뭐 음색 그런 거는 적당히 들을 만은 해요. 특별하게 모난 부분 없고. 하지만 이제 소리에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미징이 요 부분에서 잡혀야 되는데 무대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한 뼘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수석 쪽 타임값 이거를 횡측으로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이 선을 일정 부분 타임값을 수정을 해서 여기 있는 소리를 이쪽에 있는 소리를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측정값에서 타임값 일부 수정하고 서브우퍼 서브우퍼 위치도 살짝 수정을 해서 동일한 음량으로 동일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서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불보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지금 이제
마지막 세팅까지 했는데요. 동일한 곡에 동일한 음량. 그런데 이제 세팅하는 기교만 좀 달리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첫 번째 좀 전에 직전에 이제 세팅했던 곡하고 지금 하는 방식은 이제 세팅 기교만 다른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서브우퍼의 레벨은 전혀 건드린 게 없고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 A 취향인지 BA 취향인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뭐 동일한 상태 동일한 레벨링에서 뭐 쉽게 말해서 타인값하고 서브우퍼의 타인값만 가지고도 소리의 톤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세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취향과도 같은 거니까 하나는 뎁스가 조금 더 잘 나오고 하나는 베이스의 양감이 뭐 미드우퍼의 양감이 조금 더 많은 형식이니까요. 동일한 곡을 똑같이 한번 똑같은 볼륨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누냐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서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똑같은 곡을 똑같은 볼륨, 뭐 전체적인 게인도 동일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세팅하는 기교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나머지 하드웨어나 그런 것들보다 세팅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세팅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뭐 똑같은 동일한 곡이라도 음악적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로 소니 포터블에서 블루투스로 연동해 가지고 쓰는 건데, 블루투스가 음질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세팅이나 이런 거를 뭐 일반 플렉이나 웨이브 파일들 그런 거로 했을 때 유선 타입으로 연결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소리가 좀 부족한 건 있어요. 부족한 건 있는데 실제로 웬만한 음악들 mp3를 청취한다 하더라도 블루투스라서 음질이 형편없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형편없이 나오는 거는 사실 세팅에서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정리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 뭐 오디오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용하기 편한 거, 뭐 그리고 일반 블루투스 타입하고 요즘 신형 차량들의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뭐 그렇게 쓰는 방식은 데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나는 결이 기존 블루투스보다도 튜닝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 적용된 차량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순정 헤드 유닛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애프터마켓용보다는 물론 밸런스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뭐 세팅하시는 분이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촬영을 시작한 게 대략 1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시, 1시 반? 새벽. 예, 지금은 벌써 이제 5시 30분이 다 돼가요. 예, 오늘은 피곤해서 더 이상은 진행을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스 짐머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스짐머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이 뭐 좀 어설프게 돼 있으면은
뭐 텐션이라 그런 건 당연히 살아나질 않고요. 특정 악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나와요. 잘못되면은. 제가 세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놨으면은 정돈이 잘 됐으면은 악기들이나 아니면은 그 특유의 텐션 같은 게 어느 정도 살아서 날 테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뭉툭하게 들렸을 거예요. 뭐 오늘 이 곡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세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청음하면서 운전석 스피커만 틀어놓고 대역 밸런스 잡아서 스피커를 뭐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서브우퍼의 소리를 트윗이 됐든 미드레인지가 됐든 한 축에 놓고 내 시선 높이에다가 소리의 중심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통해서 타임 얼라이먼트, 이제 각각 유닛의 타임 얼라이먼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트윈 미드레인지 각 유닛 간 크로스오버 포인트 근처에서의 이제 위상을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RTA를 통해서 레프트 출력과 라이트 출력을 이제 운전석 기준으로 청음하는 귀 포인트 근처에서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좌우 레벨링을 균일하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의 이퀄라이징 된 그 파형과 조수석의 이퀄라이징 된 파형 전체적인 레벨을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실제 청음을 하면서 센터 이미징을 맞추는데 뭐 무조건 센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 무대 오른쪽 무대의 그 왼쪽 무대 오른쪽 무대의 그 높이를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고, 그러면서 센터 이미징까지 살아날 수 있게,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거기다 이제 뭐 별도의 서브우퍼의 타임값을 가지고, 서브우퍼도 이제 고정값이라고, 모든 타임값이 고정값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변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든 값은 고정이 아니라, 그리고 또 측정 장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스마트 라이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전체적인 타임값이 이제 고정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클리어 포켓, 저는 이제 클리어 포켓을 사용을 하는데, 클리어 포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타임값은 가변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어떤 게 뭐 답이든 간에 차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반사파를 어느 정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소리의 결과물이 그래도 음악처럼 들리게, 뭐 아날로그 시대, 뭐 저는 이제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거쳐온 사람인데, 아날로그적인 이제 감성이 좋으신 분들은 센터 이미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징의 크기는 좀 더 크더라도 전체적인 소리의 음색이나 소리 결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디지털 쪽에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미징을 또 중요시 생각하니까, 이미징도 중요시하면서 아날로그적인 그런 이제 따뜻한 질감이라든지, 물론 이미징은 조금 커지는, 디지털 가지고도 가능은 해요. 디지털 가지고도 가능은 한데, 이미징을 좀 넓게 갖고 갔을 때 그래도 옛날 아날로그적인 질감이 조금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제가 오늘 촬영한 영상들이나 세팅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식 수순을 거치느냐, 그 전체적인 보통 일반적인 세팅을 진행할 때 짧게 됐을 경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통 세팅 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측정 시간이 대략 30분 측정하던 게 한 2시간 정도로 늘어나고, 전체적인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 후에 다시 음악 들으면서 보정하는 것까지 따지면 세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예, 뭐 4시간에서 보통 6시간 정도까지는 하는데, 아주 잘 안 잡히는 차량, 그거는 이제 인스톨 부분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인스톨 트윈 미드레인지의 지향각이나 미드우퍼, 뭐 인클로저 작업이라든지 배풀 작업이 어딘가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이미징을 선명하게, 아니면은 베이스의 양감, 질감, 어떤 게 우선시 되든지 간에 좌우측 편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향각, 특히나 이제 가장 심각하게 오는 거는 운전석
아웃하고 조수석 트윈 미드레인지 지향각은 반사음이 뭐 인스톨에서 기본은 사실은 반사음을 줄여주는 쪽인데 작업 미스로 인한 반사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만 잘 돼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명한 이미징도, 그 다음에 뭐 보컬의 두께감을 뭐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보컬의 두께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저역의 양감을 또 중요시하는 분이라면은 저역 양감의 이제 위치도 센터에다 정확히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두서없이 뭐 별다르게 준비 없이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뭐 전체적인 측정이라든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진행한 거니까요. 다소 영상이 길더라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조금이라도 세팅 직접 하시는 유저들한테, 아니면 소리 듣는 기준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